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이에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고 새벽마다 시댁으로 달려가면서 3년을 버틴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3년의 끝에 돌아온 건 명절날 낡은 쇼핑백 하나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낡은 쇼핑백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2020년 가을이었어요. 경기도 수원의 한 작은 아파트, 결혼한 지 딱 6달이 된 오민정 씨의 집에 저녁. 밤 냄새가 퍼지던 그 평범한 날 저녁,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남편 한재욱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팔다리 움직임이 크게 불편해지셨어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거예요. 민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쁜 일이 생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고 어렴풋이 이제부터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병원 퇴원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서울에서 큰아주버님 한재호 씨 내외가 내려왔고 부산에서 둘째 아주버님 한재민 씨 내외도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삼형제가 한 집에 모이니 거실이 꽉 찬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복순 씨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평생 강단 있게 사셨던 분이라 그 모습이 낯설고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눈에도 그게 보였는지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어요.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슬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누가 봐드릴 것인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거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큰아주버님은 서울에서 IT 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두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아내도 직장이 있었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 요즘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막내인 재욱 씨와 민정 씨는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다들 자리를 마무리하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재욱 씨가 민정 씨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아, 민정 씨는 그 목소리 톤만 들어도 무슨 말이 올지 알았어요.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형들은 애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가 제일 가깝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건 그들이었어요. 민정 씨는 남편의 눈을 봤어요. 그 눈이 간절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과 민정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눈이었어요. 민정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알겠어. 딱 두 글자였어요. 그게 3년의 시작이었어요. 그 두 글자가 민정 씨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줄은 그날의 민정 씨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정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었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민정 씨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준비를 마친 뒤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출근이 8시라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드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뇌졸중 이후로 식단 관리가 중요했어요. 짜면 안 되고 기름지면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됐어요. 씹고 삼키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불편해지셨거든요. 민정 씨는 매일 아침 메뉴를 고민했어요. 죽을 끓이기도 하고 부드러운 두부찜을 만들기도 하고
채소를 곱게 다져 넣기도 했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나면 어머니를 깨워드려야 했어요. 아침마다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거든요. 왼쪽 팔다리가 불편하시니 몸 전체를 일으키는 게 쉽지 않으셨어요. 민정 씨가 팔을 받쳐드리면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화장실로 이동해서 세면을 도와드렸어요. 아침 씻기는 게 끝나면 식사를 드시도록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아침에만 드셔야 하는 약, 혈압약, 재활에 도움되는 보조제까지 종류가 꽤 됐어요. 그렇게 오전 일과를 마치고 나면 민정 씨는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도 있고 해놔야 할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 4시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어머니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리고 나면 밤 10시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또 알람이 울렸고 민정 씨는 또 눈을 떴어요. 그 패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고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미안해 하셨어요. 민정아, 내가 너무 고생이지? 그러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는 민정 씨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빨리 나으시면 된다고,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이거 너무 짜! 다시 해와. 민정 씨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었어요. 어머니 입에 짜지 않도록 간을 평소보다 훨씬 약하게 했는데 그날따라 입맛이 없으셨는지 퉁명스러우셨어요. 민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어머니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정 씨가 조금만 늦어도 그 말이 나왔어요. 손은 왜 이렇게 거칠게 잡아? 조심히 좀 해. 씻기는 걸 도와드리다가 들은 말이었어요. 민정 씨는 늘 조심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이 나왔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몸이 불편하시면 마음도 예민해지실 수 있다고. 아프신 분이 짜증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쌓였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아도 매일 듣다 보면 달랐어요. 가장 힘든 건 다른 데서 왔어요. 큰아주버님이나 둘째 아주버님이 가끔 내려오시는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형님들이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우리 큰아들 서울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 어서. 둘째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부산에서부터 운전하느라 힘들었지. 과일 먹어. 과일. 환한 얼굴로 웃으셨어요. 손을 잡아주시고 옆에 앉히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어요. 민정 씨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봤어요. 뭔가를 챙겨 나가야 해서 거실을 지나치다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웃고 계신 어머니와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큰아주버니. 민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싱크대에 물을 틀었어요. 물소리가 크게 나도록 세게 틀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가 오늘 기분 좋아 보이던데? 민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의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왼쪽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짧은 거리는 부축 없이 이동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아직 혼자 생활하시기엔 무리였어요. 식사 준비도 씻는 것도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것도 전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민정 씨의 하루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시작되었어요. 그 사이 돈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두 아주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처음에 약속한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꼬박꼬박 오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것도 처음 약속보다 적은 금액이 오는 날이 많았어요. 재욱 씨가 형들에게 전화를 하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요즘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더 보낼게. 그 말이 쌓이는 동안 민정 씨는 조금씩 자신의 통장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재활치료비, 약값, 기저귀와 각종 위생용품, 영양제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사실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민정 씨가 다니던 곳은 수원의 작은 인테리어 회사였어요. 일이 재미있었어요. 공간을 설계하고 자재를 고르고 완성된 공간을 보는 게 좋았어요. 팀장님도 민정 씨를 아껴주셨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래 다니고 싶은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오후에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혼자 넘어지셔서 1시간 넘게 바닥에 계셨던 거예요. 민정 씨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어머니의 눈빛, 그게 아직도 민정 씨 기억에 남아 있어요. 무서우셨을 거예요. 혼자 바닥에서 1시간을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 공간에서 그날 밤 민정 씨는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팀장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셨어요. 민정 씨는 집안 사정이 생겼다고만 했어요. 팀장님은 오래 붙잡지 않으셨어요. 눈빛으로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돈은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치료비로, 약값으로, 위생용품으로. 민정 씨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1년 반이 지나던 겨울이었어요. 새벽에 어머니가 열이 나셨어요. 그날 남편 재욱 씨는 새벽 출장이 있었어요.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고 이른 새벽에 나가야 하는 일정이었어요. 민정 씨는 혼자 시댁으로 갔어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어머니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꽤 올라 있었어요. 해열제를 드리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드렸어요. 열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6시, 열이 조금 내려가는가 싶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민정 씨는 그 시간 내내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이마에 물수건을 교체하고 체온을 재고 물을 조금씩 드시도록 도왔어요. 어머니는 대부분 주무시고 계셨어요. 숨소리가 편안해지다가 다시 거칠어지다가를 반복했어요. 민정 씨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아침 7시 어머니가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열이 내리는 거였어요. 민정 씨는 어머니 잠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시트를 교체했어요. 손이 느렸어요. 밤새 앉아 있었더니 무릎도 욱신거리고 어깨도 뻐근했어요. 날이 밝을 무렵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민정 씨를 보시더니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너 왜 여기 있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고맙다는 것도 아니었고 언제 왔냐는 걱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 같은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열이 많이 나셔서요.
혹시 몰라. 지켜봤어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민정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울었어요. 딱히 뭔가가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눈물이 나왔어요.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어요. 물소리에 섞여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그날 오후였어요. 큰형님이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나 봐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민정 씨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어쩌다 남편 귀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녁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정아, 있잖아. 남편이 머뭇거리는 걸 보고 민정 씨는 이미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큰형수한테 하신 말씀인데, 막내 며느리는 그냥 원래 가까우니까 있는 거지 뭐. 특별히 고마운 건 없다고 하셨대. 민정 씨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민정 씨를 안았어요.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남편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민정 씨가 말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랐어요. 밤새 열을 내리도록 손을 잡고 있었는데, 새벽 5시에 잠옷을 갈아입혀 드렸는데, 특별히 고마운 건 없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음 날 아침 민정 씨는 또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제는 집안에서 혼자 이동하실 수 있게 되셨고 간단한 것들은 스스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도 민정 씨는 아침 저녁으로 시댁에 갔어요. 혼자 계시면 불안했거든요. 그 사이 두 아주버님 집안에는 경사가 있었어요. 큰아주버님 댁은 아이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어요. 둘째 아주버님 댁은 집을 새로 샀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머니가 두 분께 꽤 큰 돈을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였어요. 재욱 씨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다고 했어요. 어머니, 큰형한테 얼마 보내셨어요? 어머니는 투박하게 대답하셨대요. 그건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그 돈이 탐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근본적인 것이 서글펐어요. 3년 가까이 곁에 있었는데 어머니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을 민정 씨는 속으로만 했어요. 소리내어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3번째 추석이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큰아주버님 가족, 둘째 아주버님 가족, 민정 씨와 재욱 씨, 그리고 어머니의 언니이신 시이모님 윤순자 씨까지 오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민정 씨는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손질하고 명절 음식이라는 게 항목 하나하나는 간단해 보여도 전부 다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형님이 오셨을 때는 오는 길이 너무 막혔어. 라고 하시며 소파에 앉으셨어요. 둘째 형님은 나 원래 음식에 손 못 대는 거 알잖아. 미안해. 라고 하셨어요. 민정 씨는 혼자 부엌에서 4시간 가까이 서 있었어요. 발이 욱신거렸어요. 등이 뻐근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두 형님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정 씨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시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쇼핑백 3개.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큰형님 앞에 쇼핑백 하나를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큰며느리 서울에서 멀리 왔으니까 마음이야, 마음. 큰형님이 상자를 열었어요. 입을 막고 탄성을 질렀어요. 진주 목걸이 세트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이야.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둘째 형님 앞에도 쇼핑백이 놓였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어머, 어머니. 금팔찌 한 쌍이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탄성과 박수 소리가 났어요. 거실이 잠깐 환해졌어요. 민정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어머니가 민정 씨를 보셨어요. 그리고 낡은 쇼핑백을 민정 씨 앞에 탁 놓으셨어요. 그냥 집에서 남은 거 담아놨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조용히 웃음을 참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정 씨는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어요. 3년이었는데 새벽에 열 내리시던 날, 혼자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시던 날, 그날 눈빛, 직장을 그만두던 날,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던 날, 아침 6시에 나서던 날들, 밤 10시에 돌아오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정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티가 났을 거예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추석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밖에서 어딘가 멀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정 씨는 거기서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멈추려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베란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민정아, 민정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안 괜찮잖아. 남편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때 다시 문이 열렸어요. 시이모님 윤순자 씨였어요. 민정아. 처음으로 누군가 그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민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네 시어머니가 표현을 못해. 원래 그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시이모님이 민정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쇼핑백 집에 가서 열어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민정 씨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남은 걸 담아놓은 쇼핑백 아닌가. 뭘 열어보라는 건지. 꼭 집에 가서 열어봐. 시이모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녁 분위기는 어색한 채로 마무리됐어요. 두 형님 가족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큰형님은 나가면서 민정 씨를 보지 않았어요. 둘째 형님은 동서 수고했어. 한마디를 남겼어요. 수고했어.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마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녀간 사람한테, 명절 음식을 혼자 4시간 동안 준비한 사람한테 수고했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민정 씨는 두 분이 나간 후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내일 아침에 드실 반찬을 정리해 두었어요. 그게 3년 동안의 습관이었어요. 어떤 날이든 기분이 어떻든 그 루틴은 지켰어요. 시댁을 나서면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내일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민정 씨는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또 올라왔어요. 꾹 눌렀어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참았어요. 차에 탔어요. 재욱 씨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말했어요. 민정아, 미안해. 괜찮아. 안 괜찮잖아. 오늘 두 번째 같은 대화였어요. 집에 가서 저 쇼핑백 확인해봐야겠어. 재욱 씨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 차 안이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았어요. 쇼핑백을 앞에 두었어요. 겉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낡은 쇼핑백이었어요. 접힌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고 군데군데 작은 얼룩도 있었어요. 누군가 오래 사용한 쇼핑백을 접어 보관해 뒀다가 다시 꺼낸 것 같은 쇼핑백처럼 보였어요. 민정 씨는 한참 그것을 바라봤어요. 집에서 남은 거 담아놨다고 하셨잖아요. 말린 나물이라도 들어있겠지. 아니면 명절에 남은 과자라도. 어떤 것들이 들어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형님들한테는 진주 목걸이와 금팔찌를 주면서 자신한테는 낡은 쇼핑백을 줬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시이모님이 열어보라고 하셨으니 민정 씨는 천천히 쇼핑백을 확인했어요. 안에는 작은 천 파우치가 있었어요. 파우치를 들어 올렸어요. 묵직했어요. 민정 씨는 천천히 파우치를 열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통장 2개, 작은 부동산 등기 서류 1장,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1장. 재욱 씨가 옆에서 숨을 들이켰어요. 이게 뭐야? 민정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겉에는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복순. 그런데 이름 옆에 다른 이름이 덧붙어 있었어요. 오민정.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서류를 봤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수원시 팔달구의 어느 아파트. 민정 씨가 알고 있는 주소였어요.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였어요. 명의자 이름 아래에 이전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민정 씨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편지를 들었어요. 어머니 글씨였어요. 획이 고르지 않았어요. 뇌졸중 이후로 오른손도 예전 같지 않으셨거든요. 그 불편한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신 것 같았어요. 민정 씨는 천천히 읽었어요. 민정아, 이 편지를 쓰는데 사흘이 걸렸다. 손이 잘 안 움직여서 나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살면서 그게 제일 후회된다. 민정 씨는 첫 줄부터 눈이 흔들렸어요. 사흘. 그 불편한 손으로 사흘 동안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민정이 네가 우리 식구가 된 뒤로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나도 알고 있어. 몸이 아프고 나서 더 심해졌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 못되게 구는 법이거든. 민정 씨는 그 부분에서 멈췄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 못되게 구는 법.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멀리 있는 형님들한테는 환하게 웃으면서 가까이서 매일 돌봐주는 사람한테 더 차갑게 대했다는 걸 어머니 스스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에 민정이 네가 내 손 잡고 있던 날 기억해? 내가 자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어. 고마웠어. 민정 씨는 손이 떨렸어요. 그날이 떠올랐어요. 열이 나는 어머니 옆에서 새벽 내내 앉아있던 날. 날이 밝을 무렵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그 시간. 어머니가 자는 척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직장 그만둔 것도
알아. 그 말을 꺼내지 못한 게 미안해. 그 줄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민정 씨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를 기다렸는지, 어머니가 직장 그만두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그 말이 이렇게 편지로 왔어요. 오늘 너한테 그렇게 한 건 일부러 그런 거야. 이유가 있어서. 형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통장을 주면 분란이 생겨. 그래서 그랬어. 민정 씨는 그 부분을 2번 읽었어요. 일부러. 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낡은 쇼핑백에 넣어서 탁 던지듯 주신 것도 전부 계산이 있으셨던 거예요. 형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돈을 민정 씨한테 주면 분란이 생긴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의 방식으로 민정 씨를 지키신 거였어요. 통장 2개는 민정이 이 이름으로 바꿔놨어. 내가 살면서 모은 거야. 등기 서류는 재욱이랑 민정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살던 아파트니까 너희한테 주는 거야. 민정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욱 씨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셋 중에 나한테 진짜 가족인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가 민정 씨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글씨, 고르지 않은 획, 사흘 동안 쓰셨다는 글씨, 며느리 셋 중에 진짜 가족인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종이 위에 있었어요. 민정 씨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처음으로 억누르지 않고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서러워서도 아니었어요.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재욱 씨도 옆에서 울었어요. 2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한참 울고 나서 민정 씨는 통장을 들었어요. 잔액을 봤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민정 씨가 3년 동안 벌지 못한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직장을 다녔다면, 퇴직금을 쓰지 않았다면 그 3년 동안 벌 수 있었을 돈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어요. 재욱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아, 2번째 통장도 봐봐. 2번째 통장을 열었어요. 역시 꽤 큰 금액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었어요. 그 돈을 민정 씨 이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등기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정말 어머니 명의 아파트였어요. 그 아파트가 이전될 예정이었어요. 민정 씨와 재욱 씨의 이름으로. 재욱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다 알고 계셨네.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매일 새벽 6시에 오는 발소리를, 새벽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을, 화장실 바닥에서 일으켜주던 것을,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말을 못 하셨을 뿐이었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예상대로 연락이 왔어요. 큰아주버님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파트를 너희한테 주셨다는 게 사실이야? 재욱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정 씨는 옆에서 들었어요. 형,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상의도 없이. 재욱 씨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 어머니 3년 동안 누가 모셨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재욱 씨는 그 한마디만 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 전화가 끊겼어요. 얼마 후 2째 아주버님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재욱 씨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2 분이 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렸나 봐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어머니는 두 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서운하면 너들이 직접 내려와서 내 밥 한 끼 해줬어야지. 따뜻하지는 않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특유의 방식이었어요. 두 분 아주버님이 다시 연락을 해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민정 씨도 재욱 씨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민정 씨는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사흘이 걸려서 쓴 편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민정 씨는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다는 것. 보고도 말하지 못하셨다는 것.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라는 것. 그 이후로도 민정 씨는 매일 아침 시댁으로 갔어요.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침 6시에 출발하는 것도, 어머니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약을 챙겨드리는 것도, 저녁을 차리고, 밤 10시에 돌아오는 것도.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민정 씨의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말씀이 없으시면 서운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형님들이 오시는 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 그 웃음이 자신한테는 왜 없는지 생각했어요. 이제는 달랐어요. 밥을 차려드리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됐다. 예전엔 그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지금은 알았어요. 그게 어머니의 표현 방식이라는 걸. 됐다는 잘 먹을 게였어요. 약을 드리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알아서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도 손을 내밀어 받으셨어요.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셨어요. 민정 씨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다 알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드셔도 하시는 거라는 걸. 아파는 힘들다는 말이지 그만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언어가 달랐어요. 어머니의 언어와 민정 씨의 언어가 달랐던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어머니의 몸은 계속 나아지고 계셨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이었어요. 민정 씨가 빠지지 않고 병원에 데려다 드린 덕분이기도 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활 치료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집안에서 혼자 웬만한 건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식사도 간단한 건 스스로 하실 수 있었고, 이동도 집안에서는 혼자 가능했어요. 외출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했지만요. 어머니가 나아지실수록 민정 씨 방문 횟수는 서서히 줄어들어도 됐어요. 그런데 민정 씨는 줄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몸이 나아지셔도 혼자라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정 씨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녁 뉴스였어요. 민정 씨는 가방을 챙기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그때 어머니가 민정 씨를 부르셨어요. 인정아. 네, 어머니. 어머니가 TV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정 씨를 똑바로 보시지는 않았어요. 너 살 빠진 것 같다. 밥은 먹었어? 민정 씨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네, 먹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 뒤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TV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게 어머니가 민정 씨한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밥 먹었어? 그 말 안에 어머니가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들어있다는 걸.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종종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은 민정 씨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감기야?
어느 날은 민정 씨가 새 코트를 입고 갔더니 한번 훑어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입은 옷 잘 어울린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민정 씨는 그 한마디가 예쁘게 입고 다녀라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이제는 할 수 있었어요. 그 즈음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새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넘었으니까요. 이제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셔도 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머니도 이전보다 훨씬 독립적이 되셨거든요. 인테리어 분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해봤어요. 팀장님이 반가워하셨어요. 자리가 있으면 꼭 연락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아직 재취업은 안 됐지만 민정 씨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요. 어머니와 민정 씨 사이에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표현이 서툰 분이셨어요.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말들을 직접 하시는 건 여전히 어려우셨어요. 하지만 민정 씨는 이제 알아요. 밥 차려드리면 됐어가 고맙다는 말이라는 걸. 약 건네면 손 내미는 게 믿는다는 말이라는 걸. 밥 먹었어? 가 걱정한다는 말이라는 걸.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어떤 사람은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낡은 쇼핑백에 담아서 툭 던져놓는다는 걸. 민정 씨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오민정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 그런데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냥 말을 못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고마운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 마음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말은 없지만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은 있는 사람. 댓글에 그 사람 이야기를 살짝 남겨주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